자, 이번 보고서는 한진, 아비코전자, 페노션, 텔코, 웨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 같은 경우에 추정치를 일단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택배 처리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택배 단가도 상승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위한 1분기 분류 인력 충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비용 증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경쟁사 파업에 따른 물량 이탈 영향으로 1분기 택배 처리량은 900만 박스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단가 인상도 또 한번 추진 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가 상승폭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그 인력 증강에 대한 인건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원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분기만 지나면 택배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률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급 및 하역 사업 부분도 장기 계약 등을 통해서 물량 확보와 요율 인상으로 안정적 실적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는 이제 BBR5 이쪽입니다. 자, 자회사 아비코테크 회사가 이것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 영업이익에 대한 이제 발전성을 좀 본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MLB 수익성 좋은 신규 수주 비중이 늘고 있고요. 패키지 기판, 임가공 매출이 1분기부터 본격화되면서 이익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또 메탈 파워 인덕터와 시그널 인덕터의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으면서 스마트폰과 SSD향 고객사 내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1분기 외주 생산 업체의 중국 공장 생산 체질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생산 법인을 이전하고 있고요. 원가 효율화를 통한 손익 개선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한 DDR5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데요. 올해 2분기 인텔 서버용 CPU 사파이어 레피드 출시를 예상하고 있고요. 새롭게 열리는 DDR5용 인덕터 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자, 이 파워 인덕터 대비해서 고마진이고 고객사의 벤더 다변화 니즈가 있고 오랜 공급 레퍼런스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 공급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반기로 시작해서 내년도까지도 실적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DDR5의 전환기 당시에도 낙수 효과를 이제 실적으로 증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DDR5도 그 효과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한번 그 주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한 실적이다. 1분기 BDI 이쪽에 대해서 2041피트 정도 되고요. 평균 FSFO의 가격도 달러당 5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감소가 이제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중 장기 용선의 평균 용선료는 BDI 약 2000피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BDI 랭기지 정도는 1296에서 2727피트 정도의 일부 계약을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벙커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충당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영업이익이 1092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높아진 이익 체력과 뛰어난 영업 네트워크가 그것을 상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곡물 물동량 감소도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듣기가 좀 어려우셨죠? 그래서 조금 용어로 잡아가시면 운임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선 그거에 대한 운임지수. 지금 운임지수가 좀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HSFO는 이제 고유황유라고 합니다. 이게 벙커유예요, 이게. 이거의 가격도 상승. 그러니까 그냥 쉽게 따지면 화물차 이제 택배라고 좀 그러고 화물가에 대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수수료는 낮아지고요. 이것을 화물을 돌리기 위한 유가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수익이 좀 불가피하게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여기서는 뭐 현재 뭐 요게 오히려 더 비중 확대의 기회다 뭐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사업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하나 둘씩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사실 페노션도 다시 한번 주가가 무너질 가능성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코 웨어고요. 모바일 음성 통화 기능, 무선 통신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코어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방 고객사의 코어 솔루션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21년도까지요. 하지만 2022년도에는 5G 코어 환경에 맞춰서 리뉴얼 핵심망에 대한 수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5G 환경 하에서 IT 디바이스가 보급화 되어야 하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현금이 756억 원, 그리고 자사주를 무려 42%나 보유하고 있대요.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가치가 1196억 원 정도인데, 이것은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사업의 특성상 순현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안정적인 배당까지도 주고 있고, 시가 배당률은 4.7% 정도로 예상하면서 작년과 같은 500원을 가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가 대비해서 네,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차트로 한번 보시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진 보시면 네, 뭐 CJ 대한통운하고 뭐 비슷하죠, 흐름은. 네, 그쪽이 조금 더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한진칼 뭐 저거 왜 나왔죠? 아, 한진, 같은 한진이니까 그렇네요. 네, 뭐 그거 이외에는 뭐 딱히 걸려 있는 건 없고요. 네, PR도 뭐 저평가 구간이고, 어쨌든 뭐 1분기 저점을 해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게 또 코로나 시국 때도 약간 비슷한 그런 연말쯤과 비슷한 그런 추세거든요. 뭐 바닥이라고 봅니다. 네, 바닥이라고 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천천히 좀 매수해 보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네, 여기도 예, 같은 흐름이죠. 여기는 오히려 더 이 구간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죠? 이런 걸로 보면 오히려 CJ 대한통운이 더 낫죠. 네, 얼마 전 보고서 봤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 부진 뒤에는 노조 리스크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나 말거나 어쨌든 뭐 택배가 이제 다시 점차 오를 거기 때문에 PR도 17배로 내려왔고, 네, 뭐 최근에 수급이 안 좋아서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여기도 근데 사실 그렇게 수급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방금 읽은 한진보다는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영향이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훨씬 더 좀 낫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비코전자. 자, 아비코전자 5%나 올랐네요, 벌써. 예, 좋은 보고서 나오면 벌써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아비코전자 좀 높네요. 네, 좀 높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건 뭐 4월 7일에도 뭐 공장도 신축하고 뭐 자회사도 있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뭐 배당금 70원씩 주고, 네, 올해 흑자 전환했고,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이제 올해는 이걸 이어나갈 기조를 좀 보고 있을 텐데, 네, DDR5 이쪽의 모멘텀 어떻게 되는지, 예, 어쨌든 오긴 오는 그 세상이니까 이게 혹시나라도 좀 시장이 꺾여서 내려간다면 한 번쯤 뭐 매수해 보는 거는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노션인데, 이게 과연 주가가 과연 어떻게 됐었을까요? 오늘 4% 떨어졌어요. 네, 4% 떨어졌어요. 뭐 딱히 그 페노션 보고서에도 딱히 좋은 얘기는 없었어요, 사실. 그냥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지 않을까? 뭐 그 정도였거든요. 네, 그죠? 여기 보면 끔찍하고요. 이 정도 주가라도 좀 반등한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페노션이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페노션에 대한 거는 이제 그래서 안 봐도 될 것 같고, HMM 한 번만 더 볼까요? HMM? 여기도 7%, 7%, 7%. 네. 물론 공급망이 더 꺼여서 뭐 나중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네, 마지막에 탈코웨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코웨어 거래량 거의 뭐 극악이고요. 시가총액 정말 약하고요. 이걸 들어갔을 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러다가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이런 말 나오면 되게 큰일 나거든요. 지금 주식도 없어가지고 상장 주식도 엄청 적어서. 근데 이 적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다 대부분 이제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텔코인이면 텔코웨어 쪽 사람이겠죠. 근데 거기에 금한테 이제 최대 주주 사장일 것 같고, 자사주를 무려 42%나 갖고 있어. 42%. 예. 그럼 지금 최대 주주랑 이 자사주를 이제 합쳐보면은, 네, 좀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43,959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 유통되는 게 한 30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300만 주. 거의 뭐 품절주라고 볼 수 있겠죠? 300만 주면은 300만 주. 그쵸? 뭐 금액으로 치면 320억 정도? 이거면은 사실 그 신규 상장주가 조금 분량이 많이 풀린다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은 돌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한 번쯤은 이게 뭐 그러니까 따상도 가는 거니까 뭐 상한가 한 번 정도는 치지 않을까요? 라는 판단이 좀 씁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상한가 치면 13,000원. 그러니까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 그래서 텔코웨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SK텔레콤하고도 계속 용역 이쪽을 하고 있고 해서, 저는 SK텔레콤도 점차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작년까지 해서 뭐 손해를 좀 많이 보긴 했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이번 1분기에 대해서는, 그 실적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물론 뭐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나쁘진 않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배당금도 주고요. 네. 뭐 못 먹으면 배당금이라 받지 뭐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텔코웨어 네, 뜬금없는 주식이 갑자기 또 수익을 좀 가져다 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